손흥민 막을 비장할 수 있다. 맨시티 과르디올라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영국 현지 난리난 상황. 선은 토트넘 호스퍼 쾌조의 시즌 시작의 열쇠. 축구 콘텐츠 제작소 원풋볼은 최근 선은 토트넘 호스퍼 쾌조의 시즌 시작의 열쇠라며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히샬리송을 조명했다. 손흥민, 매디슨은 토트넘 상승세의 중요한 존재이지만 히샬리송이 거론된 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쾌조의 출발을 끊었다. 순항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중이다. 토트넘은 10경기 무패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지난 1960-61 시즌 이후 우승이 없다. 당시 흐름과 비슷하기에 팬들은 혹시 모를 기대감을 품는 중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은 에너지, 열정, 창의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플레이를 한다. 우승 도전자라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막을 수 없다. 고 극찬했다. EPL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아르센 벵거는 토트넘이 리버풀,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와 EPL 우승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정말 이 4개 팀일 것 같다. 고 예상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팬들이 꿈을 꾸게 해달라. 축구팬이 되는 이유다. 토트넘 지지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꺾지 않을 것이다. 고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가 깨우지 않은 한 팬들이 꾸는 꿈은 지속될 것이다. 두고 보자 며 우승 경쟁 의지를 불태웠다. 토트넘은 EPL 우승을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성공하기 위해 토트넘으로 왔다. 이 클럽은 성공하기 위한 모든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고 목표의식을 표출했다. 이어 트로피에 간절함이 있는 이유는 토트넘이 우승의 희열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트넘은 야망을 실현할 무언가를 만들고 노력하는 중이다. 외부 사람들의 인식은 별로 관심이 없다. B클럽이며 매 시즌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정상 등급 의지를 불태웠다. 토트넘의 상승세의 중심은 손흥민이다.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소화하면서 무패 1위를 이끄는 중이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행진 시작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다.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4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니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 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사우스햄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났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 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매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 골이 터진 것이다.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매디슨은 압박으로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에리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전반 35분 메디슨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받은 후 간결한 터치로 리버풀의 골망을 뚫었다. 손흥민은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렸다. 전반 36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드리블 이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토트넘 통산 152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후반 21분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으로 연결된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슈팅을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8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메디슨의 존재감도 토트넘의 상승세에서 빠질 수 없다. EPL 찬스 메이커로서 명성을 떨치는 중이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합류해 부주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덩이로 자리 잡았다. 찬스 창출, 페널티 박스 진입 패스 1위 등 플레이메이커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도움 5개로 EPL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축구 통계 사이트 스코어카에 따르면 이번 시즌 EPL 찬스 창출 29, 문전으로 진입하는 패스 110개로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3골을 터뜨렸고 경기당 키패스 3.1, 롱볼 패스 2, 패스 성공률 85.1%, 크로스 1.3, 슈팅 2.8위 기록을 선보이는 중이면서 복덩이 신입생이라는 기분 좋은 타이틀을 얻었다. 손흥민, 메디슨과는 달리 히샬리송의 활약은 미비하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는 약 900억이었기에 기대가 상당했다. 히샬리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리그 한 골에 그치는 부진으로 먹튀 공격수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존재감을 선보이지 못했지만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제대로 된 보강을 하지 못한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풀럼,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이후 이렇다 할 임팩트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중이다. 먹튀 공격수 이미지만 생겼다. 2. 3연패 플러스 6위 추락 페퍼. 사령탑도 기분 안 좋고 짜증난다. 승부처 이겨내야. 조 트린지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2경기 연속 석패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순위 추락과 함께 1라운드 중위권 도약이 쉽지 않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1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의 2024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IBK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에서 3, 252120, 2519, 2525에 27으로 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패배로 승점 획득에 실패했다. 시즌 1승 4패, 승점 3점으로 IBK 기업은행 2승 3패, 승점 5에 밀려 6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지난 27일 GS 칼텍스와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에서 3, 2521, 2523, 20, 2519, 2512에 2로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던 가운데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페퍼저축은행의 게임 출발은 산뜻했다. 1세트 주포 야스민이 10득점, 공격 점유율 35.71%, 공격 성공률 53.33%로 펄펄 날면서 주도권을 잡았다. 박은서도 6득점으로 힘을 보태며 25에서 21로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2세트부터 화력 싸움에서 IBK 기업은행에 밀렸다. 야스민이 집중 견제 속에 5득점으로 주춤했고 박정아도 3득점, 공격 성공률 16.67%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3세트에는 IBK 기업은행의 주포 아베크롬비의 12득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야스민이 5득점, 공격 성공률 50%로 분전하고 박정아가 4득점으로 살아났지만 역부족이었다. 4세트에는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다.
21에서 18로 앞선 가운데 리베로 오지영이 IBK 기업은행 표승주의 공격을 몸을 던져 수비를 성공시켰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수비 실패로 정정된 뒤부터 게임 흐름이 요동쳤다. 조트린지 감독은 심판진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점 23에서 24에서 이한비의 오픈 성공으로 듀스 상황을 만들고 IBK 기업은행의 범실로 25에서 24로 역전했지만 여기까지였다. IBK 기업은행 아베크롬비의 백어택 성공으로 동점이 됐고 이어 최정민의 서브 에이스와 야스민의 공격이 이메림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무릎을 꿇었다. 조트린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경기 종료 후 공식 인터뷰에서 일단 게임 결과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난다 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4세트 오지영의 수비 성공이 실패로 바뀐 비디오 판독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했다. 조트린지 감독은 그 점수 하나가 승부에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지나간 부분은 지나간 것이다. 다음 플레이에 잘 집중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여자부 제7구단으로 2021에 2022 시즌 합류한 이후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은 미국 출신 명장 조트린지 감독을 선임하고 FA로 국가대표 주장 박정아를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도약 위지를 다졌다. 경기력도 크게 향상됐다. 앞선 두 번이 시즌처럼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외려 높이를 앞세워 상대팀과 대등하게 싸우는 퍼포먼스를 뽐내며 올 시즌 V리그 여자부 판도가 더욱 흥미로워졌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 결과가 아쉽다. 1승 4패라는 성적표는 조트린지 감독과 페퍼저축은행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 충분히 더 많은 승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3연패가 더욱 뼈아프다. 조트린지 감독은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흔들리는 점이 문제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며 타이트한 상황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팀 내 가장 많은 30득점을 책임진 야스민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다. 야스민은 공격 점유율 30.95%, 공격 성공률 51.92%, 공격 효율 38.46%로 제 몫을 해냈다.